특히 신세계 그룹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스카이댄스라는 영화 제작사가 파라마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댄스는 뭐냐면은 오라클 창업주 아들이에요. 오라클이요. 네, 오라클 창업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고 이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신세계 얘기 꺼낸 김에 좀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한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정용진 회장이 지금 신세계 그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 스타벅스 측의 개인적 그쪽 단일의 잘못은 아닐 거다라고들 의심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거를 어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예 거기가 이미지가 약간은 굳어져 있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용진 회장님이 좀 되게 이 정치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죄송한데 발음 좀 조금 정확하게 정용진입니다. 용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용진 지금 댓글에서도 다 지금 나랑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말아 먹지만 그래도 정용진보단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정용진 회장님이 어떤 비즈니스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냐면은 네. 우리나라의 250메가와트급의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리플렉션 AI하고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렉션 AI는 그 트럼프 도널드 주니어 그 아들 네. 트럼프 네. 아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그 상무부에서 그 AI 수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호 프로젝트가 이 신세계 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리플렉션 AI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약간 좀 우파 쪽에 가까운 마가 쪽에 가까운 분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해 12월에 크리스마스 만찬할 때 정용진 회장도 거기 갔었고 트럼프 주니어도 거기 있었고 거기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정치 색깔이 짙은 프로젝트를 자기가 하고 있고 앞으로 신세계가 AI를 이쪽으로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색깔이 있는 프로젝트를 할 때일수록 좀 더 상업성을 좀 강조하고 경제성을 강조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화성 쪽에서 하고 있는 거대한 리조트 사업이 있는데 그 리조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기가 파라마운트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뭐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셜 뭐 같은 데들은 전 세계에 테마파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는 없거든요. 근데 굳이 왜 테마파크를 파라마운트 걸로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파라마운트라는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스카이댄스라는 영화 제작사가 예. 파라마운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댄스는 뭐냐면은 오라클 창업주 아들이에요. 오라클이요. 네, 오라클 창업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파라마운트를 샀을 때 CBS가 딸려왔어요. 그 밑에 CBS요. 네, CBS, 우리나라 CBS 말고 네. 미국에 있는 CBS인데 거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소송도 많이 하고 예. 있는 굉장히 갈등이 네. 좀 심한 구조로 있는데 그 파라마운트를 스카이댄스가 인수한 다음에 CBS의 보도국장을 좀 극우 매체의 편집장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가 인수했던 거는 워너브라더스인데 워너브라더스 밑에는 CNN이 있습니다. 예. 근데 워너브라더스를 원래 그 넷플릭스가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우리는 CNN을 안 살 건데 뭐 이런 입장이다가 갑자기 스카이댄스하고 같이 입찰을 붙었더니 넷플릭스가 난 안 살래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파라마운트 CEO 같은 경우도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만찬 트럼프 주니어 정용진 회장 뭐 그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네. 그 파라마운트가 우리나라에다가 테마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쪽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이지 않고 상업적으로 얼마나 이게 진짜 경제를 위한 거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건지만을 강조해도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5.18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날 이런 식의 마케팅을 하고 이 마케팅이 불이 붙어버린 부분은 이전에 본인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세계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진짜 그 CEO의 한마디가 그냥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기에는 회사 전체의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신세계는 동생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세계 이마트 백화점을 아마 백화점. 동생이에요. 금융형.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 전체 큰 그룹의 회사의 회장이 아마 정용진이고 네. 맞나요? 그죠? 그리고 네.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이 있고 이제 이마트 쪽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죠. 근데 뭐 아마 인터내셔널 푸드 그 정유경 씨가 아마 신세계 백화점 백화점 쪽을 쪽을, 좀 아마 예,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영진 회장이 이마트를 맡고 정유경 회장이 이쪽 백화점을 맡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교통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그룹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었죠.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느 선까지 오케이가 나가지고 진행이 된 프로모션인지 사실 궁금해요. 아, 실무단에서 그냥 끄는 건지 아니면은 위에 회장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 정도 프로모션 한다 그래서 회장 보고 안 하거든요. 그렇긴 네. 하겠죠.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진짜 진행한 실무단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했을까가 저는 사실 조금 미친년들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게 그래서 저는 약간 이 감성이 저는 약간 꼰대 40대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젠지들 입장에서는 이 5.18 같은 문제를 이렇게 희화라고 표현했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2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 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 이걸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상에 탁이라는 네. 표현 있잖아요. 이걸 그 연상시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모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이거를 패러디라고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모르고 한 건지 저는 그게 잘 진짜 모르고 모르겠어요. 정말 책상에 몰라서. 탁이랑 이거 탱크데이 탱크데이 이건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예 5.18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네. 박중희 관심이 없다. 그럼 네. 쓸 수 없는 쓸 수 없는 단어들이에요. 얘기죠. 이거는. 근데 이제 마침 이 날에 맞춰서 이렇게 딱 두 문구를 썼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알긴 안다는 아는데. 거죠. 근데 그쵸? 안다는 거면 도대체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길래 이걸 이렇게 아니, 그래서- 받아들이고 자시고 책상에 탁의 그 고문 사건을 알면 뭐 거기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 우리 너무 꼰대 같이 네, 가고 맞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맞는데 네.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스레드라든지 그래, 그 트위터나 그런데. 가서 보면은 너무나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있는 표현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커뮤니티에 보질 않았기 때문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신세계 그룹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없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끝내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른 기업들 같으면 어쨌든 뭐 젠지가 설령 이런 안을 냈더라도 올렸더라도 오케이 한 사람은 뭔가 그러니까 40대 뭐 팀장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 이것도 그냥 안 보고 사인한 것 같아요. 이거 봤으면 사인을 했을까 싶은 약간 상식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근데 그런 친구들을 좀 여기서 많이 더 유독 더 많이 뽑아놓은 건 아닌가.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야, 너 100 게시판에 글 몇 개 썼는지 갖고 와봐. 그리고 합격.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뭐 이런저런 성향들이 이제 물어보거나 이랬을 수는 있잖아요. 그랬을 것까지는 그래요? 사실 진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고 아까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는 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약간 고루한 멘트긴 한데 우리 역사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이거 또 너무 약간 진짜 약간 꼰대 마인드이긴 그러니까 한데 얼마나 고루하고 꼰대냐면 정용진 회장님의 입장문에 그게 있습니다. 네. 사내 임직원들에게 교육을.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 아, 근데 저는 이거는 회사의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밈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에서 다른 건 다 떼고 5.18 뭐 탁치면 이것만 지금 아마 기억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회장님이 이제 멸콩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세력과 손을 잡고 있는 큰 회사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오고 뭐 그 정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위기였다면 이게 아예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4.16 때도 이제 그 스타벅스가 이걸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탱크를 아무튼 우리가 미니 탱크데이. 네, 미니 탱크데이를 4.1 때도 진행을 했는데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날짜라는 게 무심하게 볼 수 있는 날짜가 많잖아요. 5월 20일에 뭘 해? 5월 뭐 한 14일에 뭘 해? 별 특별한 날이 아니니까 그럴 때 하면 이제 크게 인지하지 않고 탱크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칼같이 날짜를 맞춘다는 게 더 이제 의심을 더하는 아, 그거, 대목이니까 저는 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진의 다시 We cannot stop this 불고 내가 뜨면 우린 달려가는 말들 뛰고 또 뛰어 끝까지 뒤돌아보는 어깨 소리 질러 다 같이 지켜들어 고개는 위로 뚫고 가면 되지 이 길은 없어 여기 물러서 리도 쓰러질 리도 무너질 리도 함성이 거리로 물결은 버리러 나간 포스 짜릿한 너 매직인 코리아